본인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마케터를 그만두시는 게 이렇게 영상을 마치기는 아쉬우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99% 회사가 망하는 이유, 진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 자극적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패턴이 반복되는 회사들은 금방 문 닫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네이버가 스토어 팜이었던 시절부터 그때부터 마케팅을 진행을 했고요. 누가 그랬다더라 이런 카더라가 아니라 진짜 다양한 브랜드를 컨설팅을 하고 많은 마케터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몸소 느낀 얘기들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열정이 진짜 가득한 그런 대표님인데 마케팅이 좀 무지하거나 사업을 처음 하신다, 이제 막 런칭을 준비하시려고 한다라는 대표님들은 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하우스 마케터로 재직 중이신 분들이라면 오늘 큰 도움 받아가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전문성의 부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를 폭망하게 하는 두 사람이 있다. 폭망하게 하는 두 사람이 있다. 너 나가? 이 느낌이네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님 혹은 마케터 분들이죠. 대표님 버전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마케팅 비용을 단순히 지출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트 가서 껌을 사 먹는 것처럼 그냥 내가 돈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고비가 아까운 거고 돈이 좀 없거나 매출이 줄어들면 광고비부터 아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케팅을 하는 건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투자의 개념이랑 훨씬 가까워요. 내 상품이 고객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갈고 닦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없으면 장거리 여행을 못하는 것처럼 아스팔트 길이면 편하게 갈 것을 비포장도로라고 하면 험하게 주행을 하고 이제 관리를 안 한 자동차들은 금방 망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케팅을 그냥 뭐 대충 하거나 간단히 하고 단순히 돈을 쓴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유 자금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건 진짜 최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주변 사람들 얘기만 따르는 것. 동일한 상품을 동일한 여건에서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을 하는 대표님의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다른 업종, 다른 상품, 다른 사람이 이거 하고 잘 됐대 해서 그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부분은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것도 이제 본인이 잘 몰라서 전문성 부재에서 비롯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대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인하우스 마케터 분이 근무를 하게 되면 진짜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몰아치죠. 그래서 대표가 최저의 광고비를 쓰라고 하고 최대의 성과를 요구를 하죠. 저는 만약에 그런 마케터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억대 연봉을 줘서라도 데리고 가고 싶어요. 본인 역량만으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진짜 성공 사례를 그렇게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신 아닐까요? 대표님들이 흔히 하는 악담 아닌 악담이 광고비를 늘리면 돈으로 고객을 사는 거지 마케팅을 잘하는 거냐, 이번 달 매출이 안 좋으니까 광고비를 줄이자, 마케팅비를 줄일 게 아니라 상품의 그런 본질 강화를 하거나 고객 관리를 하거나 트렌드 이슈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방치한 채 사실상 그냥 광고비가 아깝고 돈만 아낀다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널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거나 컨텐츠 양을 늘리는 마케팅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내 상품 브랜드의 마케팅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그리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탄탄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게 다 사업의 미천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업은 회사에 내가 직원을 속해 있을 때보다 10배 그 이상은 스트레스를 받고 꾸준한 노력과 하기 싫었던 공부 이런 것도 스스로 하게 되고 100%다 알아야 된다. 단 깊게는 몰라도 된다. 이제 두 번째로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 버전인데요. KPI 달성을 못해서 보고하는 날이 두려운 팀장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많이 클릭을 하셨다라고 하면 진짜 잘 하셨다. 혹시 본인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세 가지에 부합하다라고 하면 끝까지 오늘 영상을 봐주세요. 본인이 이제 마케팅 그런 성과 데이터를 볼 줄 모른다. 광고를 집행을 하면 CPC, CTR, CPM 되게 다양한 데이터 값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터를 볼 줄 모른다. 그리고 타겟의 범위를 20대에서 뭐 50대 이런 식으로 그냥 대략 정하고 세부 관심사나 이런 타겟도 설정하지 않은 채 감으로 광고를 진행을 한다. 또 세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안 하는 사람들. 계획은 세워서 뭔가 보고를 했지만 오늘 할 일 오늘 쳐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마케터를 그만두시는 게 맞다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본인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피해를 어느 정도 주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케터라는 직업군이 안 맞을 수는 있다. 안정적인 사무직 혹은 반복 업무의 그런 패턴이 있는 직군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봐라.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99%의 폭망하는 회사들이 왜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그냥
그냥 잘 보이는 마케팅에 좀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노출에 집착을 한다. 물론 이제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단순히 노출 양에 대해서 늘리는 것으로는 성과를 높일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출되는 광고비는 늘어나지만 ROI라는 것은 좀 낮아져요. 지난번에도 한번 ROI 나왔던 것 같은데. 로아스는 이제 광고비 대비한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ROI는 그래서 순이익은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순이익. 네, 그쵸. 투자 비용 대비해서 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브랜드는 ROI를 좀 치중을 하고 대행사는 로아스에 좀 치중을 하죠. 그래서 결국 노출량에만 좀 치중을 하면 광고 피로도는 올라가고 높아지는 광고비에 광고 예산은 점점 줄어가고 콘텐츠만 계속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굴레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이런 단계에 있다라고 자각을 하셨다라고 하면 가장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것 혹은 정비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브랜드 스토리부터 타겟 정리부터 하나하나씩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 단순히 그냥 많이 알리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차근차근 해야 된다. 너무 조급하게 하면 스팸 메일처럼 그런 브랜드가 되는 거다. 스팸 메일은 볼 거면 봐라. 많이 보내면 누군가는 회신을 주겠지. 나도 언젠간 대박 나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진짜 그냥 있어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분들, 대표적으로는 고객 관점이 아니라 그냥 본인을 자랑하는 그런 컨텐츠들, 그리고 고객이 듣고 싶은 말을 고안을 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제 하는, 그리고 상품에 맞는 그런 컨텐츠, 컬러 이런 거를 이제 기획하고 고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컬러,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부재하지 않을까. 이게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인 거죠. 귀를 닫고 내 맘대로 하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으면 1년 안에 망한다. 그래서 싫든 좋든 일단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케팅 플래닝을 좀 하셔야 된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었고 어떤 거를 겪고 어떤 거를 해봤고 어떤 거를 못했고 이런 게 조금 히스토리가 남겨져 있어야지 내가 안 해본 것을 해보던지 해봤는데 중단된 것을 다시 이어서 해보던지 뭔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꼭 세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큰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이제 보고라는 그런 체계가 있다 보니까 연간 마케팅 계획서를 세우는데 저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선호하지 않고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가장 그냥 쉽게 3개월로 끊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3개월에서 상반기 그리고 이제 하반기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영상을 마치기는 아쉬우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케팅 플래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뼈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출 내는 마케팅 계획 세우기 8단계. 8단계로 바로 매출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로는 현황을 파악을 해야겠죠.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내 브랜드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장 조사를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카테고리 조사를 하고, 그리고 유사 제품을 분석을 한 다음에 판매가, 프로모션, 패키징, 제품 구성, 할인율 등등 이런 것을 이제 내 브랜드 성격에 맞춰서 좀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화는 좀 고가의 제품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할인율이 높으면 안 되겠고, 아예 할인율을 제외하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혹은 소비자재다, 생활용품이다라고 하면 1+1보다는 2+1, 하나를 사면 마진이 많이 남는 하나의 제품을 그냥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이 계획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알맞은 광고 채널과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마케팅 플랜을 구성을 하는 거죠. 육아용품이라고 한다면 엄마들이 어떤 마케팅 유형의 광고 콘텐츠를 많이 보는지, 어떤 커뮤니티에 많이 모여 있는지 이런 것을 토대로 마케팅을 어디 할 건지를 선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이라고 하면 몇 개를 내가 팔겠다라는 이런 목표 설정도 좋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7번째로는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내가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실행안을 짜는 거죠. 거창하게 실행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라는 그런 맥락이고요. 8번째로는 투두 리스트업. 계획을 세웠으면 이거를 쪼개야죠. 어떻게 내가 이 계획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쪼개서 리스트업을 한다. 이렇게 총 8가지의 단계인 거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바로 그냥 실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광고비 1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 빅브랜드 프로젝트를 리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스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Q&A 컨텐츠로 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 좀 어떨까
궁금하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마케팅 이야기를 듣고 싶고 마케팅 공부는 하기 싫은데 마케팅을 잘 하고 싶다면 무해한 호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